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문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 30점 목표니까 6월 말까지 30점 목표니까 그때까지 이제 30점만 맞추시는 걸로 15개 질문 나갔는데 15개 가운데서 이제 5개 정도 맞히시면 내가 지난주에 공부를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찍어서 맞추는 거 말고요. 한 5개, 15개 가운데 5개 정도만 맞추시면 충분하세요. 자, 1번부터 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줄부터 보면요. 우리 계획은 세 가지가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렇게 각각 나눠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지문 나왔던 게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수립권자가 누구가 있습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6명에서 일단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특광, 특특이 수립하게 되면 특광, 특특은 자신이 확정을 하게 되죠. 자신이 확정을 하게 돼요. 특광, 특특이 수립한 것은 자신이 확정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왔으니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신이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지문의 첫 번째 줄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이번에 수립했으면 승인을 해야 되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것은 반드시 도지사가 승인한다. 두 번째 후단은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줄에 앞에 게 틀렸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자, 승인이란 말 자체가 틀렸는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확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승인이란 말도 빠져야 되고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확정한다. 자, 두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위반이란 용어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쓰는 단어죠. 그런데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줄여서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제일 큰 계획이 뭐였어요?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대중소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거니까 그 상위에 그 법률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부합한다. 자, 이런 표현을 썼고요. 맞고요. 4번,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주민은 기지산에 오른다. 이렇게 외웠었죠. 그러면 첫 번째, 자,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이 이제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행위를 위반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행위가 위반 제한인데, 이 위반 제한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기, 지, 산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했고요. 암기 팁은 뭐였어요? 주민이 기지산에 오른다. 주민이 오르는 산은 기지산이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기는 뭐였어요?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은 뭐였죠?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었죠? 뭐 하천에 대한 정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마치 혈관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들, 꼭 필요한 시설물들, 이런 것들 기반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이러한 도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위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가 있었죠? 지는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도 위반할 수 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이 뭐였었죠?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지정하는 거였죠? 도시의 일부에 지정하는 거였는데, 대표적으로 뭘 지정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지구 또는 뭐 실버타운
이런 것들 예를 봤어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일부 지역에 이쪽 지역은 좀 범위를 넓게 해서 교육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또는 이쪽은 노인들이 많으니까 실버타운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주민이 이반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에 기출문제로 나왔었잖아요. 도시 전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하는 것이다. 이게 또 하나 기출문제였어요. 자, 세 번째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산은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자, 세 번째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산업유통. 자, 우리 도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물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물류를 예를 들어서 운송하거나 이러이러한 물류가 들어올 수 있게, 이러한 유통물들이 팔릴 수 있게 어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행위를 주민들이 이반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죠. 기지산.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는 거는 기지산이다. 자, 주민 나오면 그냥 무조건 기지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는 산업유통개발지구까지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이다. 자, 이거 외우면 그냥 한 문제 맞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은 그래서 맞고요. 5번이요. 주민으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자,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자, 지금 문제 출제형을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주어 서술 부분에 그러니까 문장의 어떤 앞부분에 문제를 출제하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단에서 이게 의무냐 재량이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부담시켜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요? 부담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를 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후단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이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반 제한한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거 지정해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주세요라고 주민이 이반 제한을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반권자가 이거를 딱 받고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청구한 주민에게 이반권자가 이거 설치할 때, 이런 거 계획할 때 비용 드는데 당신이 비용할 거야? 비용 부담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반권자가 주민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 부담을 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6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자, 맞는 설명이죠. 원래는 뭐였어요? 광역도시계획. 우리 계획의 절차가 이거였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거였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나왔던 부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였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낼 때는 이거의 상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얘의 더 상위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더 상위 개념인 광역도시계획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동그라미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동그라미 내용이 있는데 여기 뜬금없이 별표라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표가 있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부합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그거의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버전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이거의 상위 버전이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걸 우리가 부합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순서를 보시면 지금은 맨 처음에는 아마 계획적으로 어떤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순서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광역도시계획을 만들고 한참 또 검토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한참 있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위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함께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게 6번인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도시군 기본계획 요거를 원래 우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급박하다. 어떤 사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한다면 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동시에 한꺼번에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거는 절차법이라고 그랬죠.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계속 보시면 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까지는 기본서 책만 이렇게 많이 보셔서 뭐 어떤 기출문제 사실은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 지금 막 이거 내용을 보고 기출도 함께 보고 그러니까 학구열에 막 불타가지고 지쳐요. 이게 10월까지 가시면 우리 10월에 시험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달리시면 지칩니다. 지쳐요.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로 당락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맞춰야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건 다 맞추는 시험이 아니에요. 40점만 넘기시라고 했잖아요. 40문제 가운데 16개입니다. 16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16개만 맞추면 된다. 그래서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그리고 6월 말까지 30점만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7월부터 이제 기출문제 본격적으로 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점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부담을 안 가지셔야 돼요. 이걸 보고 그리고 공부할 때 이 공법을 한 번 보고 이해를 하겠다? 그럼 그분은 이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이미 다른 거 뭐 하셨어야 돼요. 이미 성공해가지고 다른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성공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어떤 그 세상에 만약에 한 번 보고 이걸 이해했으면 다 두각을 나타내신 분일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하는 게 우리가 절차법이고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무한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재를 계속해서 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7번 할 차례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자,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지난 시간 너무 많이 강조했죠. 그렇죠. 모든 공법에서는 원래 어떤 공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 효력을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지형 도면의 고시 같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지형 도면을 고시한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볼 거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가 틀렸습니다.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자, 8번이요. 시장 군수는 자,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자, 요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는 뭐예요? 5년마다. 자,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의 특징은 뭐였죠? 왜 그래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울 때는 부분적이고 필요시마다 수립하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도시에 어떤 사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시마다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불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시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검토 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타당성 검토는 그러면 어디랑 하는 거죠? 원래 계획은 이렇게 얘도 계획인데 이렇게 둘이 합쳐서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렇게 배웠죠. 얘는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거는 타당성 검토가 아예 없다.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얘는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어떤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시간이 가면서 자꾸 바뀌니까 그건 살피겠다라고 했어요. 자, 9번이요.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오늘 이따가 용도지역 할 거예요. 자, 용도지역의 말뜻은 뭐였죠? 기본적으로 우리 용도지역 어떻게 배웠어요? 자, 아시는 분은 그냥 막 말씀하셔도 돼요. 예,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어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역을 나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자, 토지의 행위를 제한시키겠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우리가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라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건폐율과 이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그렇죠. 용적률을 제한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걸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축의 수평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건축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거를 수평 면적을 작게 지을 거냐 아니면 이 건축물의 수평 면적을 넓게 지을 거냐의 문제가 바로 건폐율이었어요. 그래서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자 건축물의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 이따가 이거 자세하게 할 겁니다.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했고요. 그리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대지 위에 몇 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냐라고 하는 게 용적률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용적률은 건축물의 수직 높이, 그렇죠? 건축물의 수직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뚱뚱이 건물을 지을 거냐, 요즘은 뚱뚱이라고 말 안 하고 둥둥이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둥둥이 건물을 지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길쭉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월드처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높은 건물 짓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도지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용도지역은 또 나누면 그래서 토지 행위를 아까 우리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 토지 행위를 제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지역을 나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였느냐? 자 이런 거였죠.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림 지난 시간에 받은 페이지, 첫 페이지, 1페이지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눴어요?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그렇죠. 외우셨어요, 다. 자, 농림지역. 그다음에 하나 뭐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죠. 예. 예, 고맙습니다. 어떤 반에 수업 들어가면 하나도 배웠어요? 뭐 이런, 예, 전설로 막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막 해야 되는데, 이반은 예, 아주 학구열이 불타서, 네. 자, 그래서,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 했을 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라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 거예요. 그렇죠. 관리지역은 우리 뭐였죠? 뭐뭐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 그래가지고 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이제 그 농사 짓기 위해서, 이것도 뭐, 이제 하는 지역이 농사 짓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역이 농림지역이었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말 그대로 이거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이렇게 도관농자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 그리고 지역을 나누어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9번 보시면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관농자로 나누려면, 그래서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용도지역의 출발점이 뭐였어요? 맨 앞에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이걸 지정하는 거였죠. 이 맨 앞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이 말은 어떤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근본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계획 세 가지 가운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가운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9번도 맞고요. 10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였어요? 정의가 여기다 써볼까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정의가 뭐였습니까? 요거는 정의를 조금 외워주세요. 그렇죠. 기반시설 중.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기반시설 중. 기반시설 중에 뭐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디 갔어? 왜에 의해서 또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다시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반시설은 뭐였었죠? 아까? 도로, 공원, 뭐 이런 거예요. 하천 정수시설, 뭐 이런 것. 도시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 여러 개 그냥 도로, 뭐 그냥 도로, 뭐 어떤 기초시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도시군 계획에 의해서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 시설의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군 계획 시설은 같은 거예요. 같은 놈이잖아요. 다만 이름을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얘도 기반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인데 이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시설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똑같은 애인데 다만 이름만 바뀐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보면 거기 10번이요.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벌써 틀렸죠?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앞뒤가 바꿔야 되겠죠.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해야 돼요. 다시요. 기반시설하고 거기 문제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근데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외워버리세요. 지금. 이거 외울 수 있으시면 지금 이건 하나 외워버리세요. 자,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국장을 그냥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그냥 국장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라미 하시고. 자, 국장은 누구랑 심의한다는 거예요? 항상. 중앙애들만, 그렇죠. 중앙애들만 놀아요. 그 뒤에는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국장이 나오면 무조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 그리고 또 누구랑 협의해요? 심의 이전에 협의를 해야 되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렇죠.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심의였죠. 그래서 다시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다시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족합니다. 자, 그래서 11번 틀렸고요.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우리가 줄여서 이거 국계법이라고 했어요. 국계법. 자, 국계법상 광역계획권을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을 포함시킬 수 없다. 아니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 도시 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는 거죠. 전부 또는 일부. 따라서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대상 지역이 됩니다. 자,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우리 지정권자 배웠어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뭐였죠? 일단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걸 우리가 광역계획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도시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빵콩 모양으로 A와 B라는 도시를 이렇게 묶었어요. 이걸 우리가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들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국장하고 도지사. 그렇죠. 국장하고 도지사. 이 지정권자,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하죠. 이 지정권자는 국장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도지사가 있었다. 첫 시간 했던 거예요. 국장하고 도지사가 묶을 수가 있다. 그러면 국장은 뭐예요? 이 도시가, 자, 시도일 때. 그렇죠. 두 도시가 시도일 때 국장이 지정할 수가 있다. 뭐야? 자,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도지사는 그러면 어때요? 요 두 도시를 묶어야 되는데, 자, 같은 도에 속할 때, 같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때. 이건 뭐였어요? 이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시고 하나는 군이죠? 그렇죠. 시, 군을 묶을 때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와 군을 묶을 때는 도지사가 한다. 도지사가 한다. 그런데 국장 같은 경우는 시와 도를 묶는 거는 국장이 한다. 그렇죠? 여기 서울특별시하고 우리 경기도 과천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도시를 묶을 때는 이제 국장이 한다. 그래서 시도를 묶을 때는 국장이 한다. 그리고 도지사는 같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금 광역계획권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포천시하고요, 경기도 연천군, 요거 예를 들었어요.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 요건 작잖아요. 행정 단위가. 그러면 뭐 쓸까요? 저런 걸 했었어? 막 이런 거예요. 자, 경기도 포천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군인데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이에요. 이런 경우는 작잖아요. 작은 경우에는 요 묶는 행위를 누가 하느냐? 도지사가 한다는 거예요. 도지사. 요거는 시도는 지금 국장이 한다 그랬는데 이 시가 어디냐면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 하고요. 여기 도는 경기도 과천시였어요. 우리 예를 본 게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의 우두머리는 도지사죠. 그렇죠? 도지사. 과천시장이 우두머리가 아니라 경기도 과천시니까 경기도 과천시의 진짜 우두머리는 도지사란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우두머리는 서울특별시장이죠. 그러면 시장과 경기도지사보다 높은 애가 야 지정해 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지정은 명령이니까 더 높은 자가 와서 이렇게 두 개의 도시를 묶어 라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 국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보다 더 높은 애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국장인 거고요. 여기 경기도 포천시와 경기도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포천시의 우두머리는 포천시장,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의 우두머리는 경기도 연천군수예요. 얘네들보다 높은 자는 도지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둘 다 같은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이니까 우두머리는 도지사, 지금 도지사죠? 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가 같은 구역에,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2명인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자, 여기 아까 지워졌네. 광역도시계획에 지정권자는 2명이다. 국장, 도지사다. 됐습니다. 이건 뭐 첫 시간에 하고 두 번째 시간도 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거기 13번 다시 읽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광역시장 빠지고요.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광역계획권의 지정.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행위였어요. 자, 1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틀렸죠? 뭐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도시군, 자, 문제 다시 보세요. 이거 지워졌다. 자, 광역도시 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제일 큰 놈, 얘가 중간, 얘가 막내였어요. 그래서 이 막내 같은 경우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제 온전히 수립되려면 상위 계획들에 다 부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봤었고요. 지금 문제에 나온 거는 뭐냐면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이 도시군 기본 계획도 마찬가지로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죠. 얘보다는 얘가 크니까 얘가 온전해지려면 이 위에 나오는 얘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에 이제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과 다르다면, 다른 말로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자, 국장이 지정하는 바 아니죠. 뭐가 우선하겠어요? 광역도시 계획이 더 크니까 얘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비교했는데 얘가 다른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라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얘를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됐죠? 도시군 기본계획보다는 광역도시계획이 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안 따르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다.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를 무시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자, 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르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볼게요. 15번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령상, 자, 국계법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은, 자, 국장이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그랬는데 또 나왔던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가 계획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아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첫 번째 줄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 수립은 국장이 하는 거 아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은, 자, 지금 어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우리 좀 이따가 한번 제대로 볼 건데요.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 건데,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문제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외웠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하고요, 또 하나는 승인권자, 이렇게 봤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누어서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였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래서 자, 특별시장 한번 다 써볼까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자,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이 사람들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네가 만들어 놓고도 윗사람한테 지금 승인을 받는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거 좀 확정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승인권자가 이렇게 수립보다 높은 애들이 이제 승인권자인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과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얘네들이 이렇게 만든 경우는 자기가 수립해 놓고 본인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스스로 어떻게 확정한다는 거예요. 승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확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바로 확정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요. 앞에 나왔던 문제도 이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확정하고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얘는 뭐라는 거예요? 얘보다 높은 애. 아까 여기도 봤잖아요. 포천시장 그리고 연천군수. 시장 군수죠. 얘보다 높은 애는 누구예요? 도지사.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바로 승인한다. 이 경우에는 승인한다는 거예요. 승인한다. 하지만 특광 특특이 수립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은 그냥 확정할 뿐이다. 승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확정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승인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승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서류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서 이걸 도지사한테 보내요. 그래서 맞는지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는 행위를 승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지사가 예스 그래 이렇게 해라고 하겠죠. 그런 행위를 이제 승인이라고 합니다. 얘네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서류 페이퍼 작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작업을 승인이라고 해요. 승인. 그래서 승인은 시장 군수의 경우에 도지사가 승인한다. 하지만 특광 특특의 경우에는 특광 특특이 승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확정한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법률에서.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됐고요. 문제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하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좀 보고 조금 하다가 좀 쉬어야 되겠네요. 힘드시면 바로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 가셔도 돼요. 예. 지금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시기가 바로 애매해서, 네. 아이고. 우리 국계법에서 계획은 3가지가 있어요.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지난 시간 했던 거 이제 리뷰하는 겁니다. 계획에 대해서 수립 절차가 있는데 계획은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었다.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죠?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광역도시계획을 했어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행위를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했었죠. 그때 필요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수립권자 꼭 외워야죠. 그리고 또 하나 수립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제 한번 물어볼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승인권자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수립권자는 누구였죠?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자, 지금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6월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6월까지는. 지금은 그냥 아유 저런 게 있구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끝날 때까지 무한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유 그래 그런 게 있어. 뭐 그런 게 있다더라.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수립권자가 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2개 이상의 하나의 도시가 있고 2개의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를 묶는 걸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립권자. 자, 그럼 승인권자. 묶었는데 맞게 묶은 건가요? 라고 해서 이걸 이제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죠. 승인권자라고 해요. 승인권자는 누구냐? 국장, 그리고 누구예요? 도지사.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수립 단계와 승인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도지사보다 높은 애가 아까 누구였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장에 뭘 하는 거예요? 페이퍼를 보내요. 이 작업을 승인이라고 합니다. 승인.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면 국장한테 보내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내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시장 군수가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되면 도지사, 얘보다 높은 끝발 좋은 도지사한테 보내서 마찬가지로 승인이라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쵸? 예. 지난 시간에 그런 걸 했나요? 이러면서, 예.
기억이 나면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수립 절차를 하는 거니까 수립권자하고 승인권자를 본 거고요.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이제 수립 절차를 이제 볼 거예요. 수립 절차. 수립 절차도 외워주시면 참 좋다 그랬는데 6월까지 외워주시라 그랬죠? 그래서 기공하다가 협심증 걸린 사람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기공의 협심 승공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기초조사. 이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기초조사. 두 번째는 공청회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죠. 세 번째는 이제 의견 청취. 네 번째는 협의. 그리고 우리 오늘 봤던 협의하고 심의도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협의가 끝나면 심의. 그 다음에 자, 승인. 여기 승인이란 말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 승인. 그 다음에 승인이 끝나면 공고, 열람. 요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요 과정을 거친다. 자, 그럼 볼게요. 수립하고 승인이란 단어,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가르면 되는 거예요. 의견 청취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배를 나누는 거죠. 배를 가른다고 하니까 무섭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단계는 뭐예요? 위에 단계는 수립 단계가 되는 거예요. 수립 단계. 그러니까 기공의는 수립 단계가 되는 거예요. 밑에 단계는 협의, 심의, 승인, 공고, 열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승인 단계로 봅니다. 승인 단계로 본다. 자, 그래서 수립과 승인을 나누어요.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수립 단계의 아까 수립권자는 저거였어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래서 기초조사 누가 할 거냐? 국장이 합니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또 시장군수가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초조사를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청회는 또 누가 합니까? 공청회도 마찬가지로 국장, 또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의견 청취 누가 해요? 마찬가지로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됐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승인 단계로 넘어오면은 바뀌는 거죠. 누가 한다? 승인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가 이제 승인, 여기 이 밑에 단계는 주인공이 국장하고 도지사인 거예요. 그럼 협의는 누가 한다? 국장하고 도지사가 한다. 자, 마찬가지로 심의 단계도 국장하고 도지사, 승인 단계도 국장하고 도지사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또 본 게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게 되면 국장에게 뭐예요? 페이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승인.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면 얘보다 상위에 있는 애, 높은 애인 도지사에게 페이퍼를 보내서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승인을 받는다.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초조사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두 개의 도시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 A라는 도시가 있고 이렇게 B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도시를 묶어서 뭔가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두 개의 도시 간에 도로를 놓는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 도시에 대해서 당연히 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가 돼? 유동인구가 얼마가 돼? 라고 해서 인구나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비용 좀 낼 수 있나? 경제라든가 그리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묘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 묘지를 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지역은 유림들이 많아가지고 묘지 훼손하면 난리가 날 텐데 라고 해서 어떤 사회문화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일반적인 사안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두 개의 도시 간에 다리를 딱 놓는다 또는 도로를 놓는다 라고 할 때 문제 없겠어? 라고 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조사하는 과정이 기초조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청회 단계에 들어가죠. 공청회는 누구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주민하고 누구예요? 전문가. 그렇죠. 왜 그래요? 지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행정에 있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이 도로 놓고 이런 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그 지역에 이 지역은 우리 전통적인 유림이 많아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유림들이 이런 거 반대합니다. 조상 못 파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공청회 과정에서 듣습니다. 그러면 이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공청회는 생략이 불가하다 그랬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생략이 절대 안 된다. 꼭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견 청취가 있죠. 의견 청취는 어때요? 각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의회라는 게 뭐예요? 여기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시도의회.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다는 거고요. 시장군수는 또 누구예요? 시군의회. 그렇죠? 시군. 시장군수가 속한 의회니까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다.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의회 의견을까지 듣고요.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 의회가 어떤 그 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30일 내에, 자, 30일 내 이 의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0일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회가 지금 시도지사한테, 자,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회가 또 얘한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일 내 의견 제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장군수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시군의회도 이쪽 시장군수한테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공청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알려야 되겠죠. 우리 이제 앞으로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공청회 개최합니다. 그러면 주민하고 전문가한테 알려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거죠. 14일 전.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날짜가 나오겠죠. 14. 그리고 여기는 30일.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협의 과정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여기까지가 이제 수립.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승인인데 협의는 그럼 누가 한다? 여기 주인공은 두 명이에요. 국장하고 도지사. 자, 그래서 협의도 국장하고 도지사 이렇게 나눠봐야 되고요. 심의 단계도 국장하고 도지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은 누구랑 협의하느냐? 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국장은 무조건. 그래서 줄여서 제가 그냥 중앙행장이라고 쓸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말로 중앙행장과 협의한다.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누구랑 또 심의하느냐? 중앙행정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럼 국장은 또 누구랑 또 심의하느냐? 누구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렇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여기 주인공이 또 도지사가 있어요. 도지사는, 자, 위에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했지만 도지사는 끝발이 그렇게까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중앙행정은 누구냐면 각 그 장관들, 각 부의 장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장관끼리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도지사는 그 끝발이 안 되는 거예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에 그 우두머리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도지사 같은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그리고 누구랑 또 심의하느냐? 누구랑 심의해요? 자, 도지사는 여기서 노란색으로 볼까요?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누구랑 심의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심의를 한다면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심의. 다시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거친다. 됐죠? 자, 그리고 승인입니다. 승인도 마찬가지로 뭐 국장하고 도지사가 이제 승인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시도지사가 수립한 거에 대해서 국장이 승인한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거에 대해서 도지사가 승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공고열람.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죠.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30일 이상 열람시켜버리겠다. 알린다.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열람한다. 그래서 요거 수립 절차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립 절차. 자, 한 김에 그냥 계속 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한 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가지고 하고요.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이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되게 힘들 거예요. 도대체 처음 왔는데 저게 뭐냐. 이 공법이 원래 절차법이라서 그래요. 그냥 어떤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게 아니라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은 따르세요라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절차 사항이니까 그 교통신호, 시그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닌 거예요. 자, 그냥 시험용으로 그냥 하는 건데 외울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거랑 똑같이 봐야 돼요. 수립권자 봐야 되고요. 수립권자. 두 번째는 이제 승인권자.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기출문제 딱 보시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저 광역도시 계획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도시를 묶는 거였죠.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예요? 하나의 도시 안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도시. 다시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묶는 거를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냐면 하나의 개별 도시예요. 개별 도시 안에 도시 계획을 지금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도시 안에 있어서의 어떤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의 도시 안에 있어서의 계획은 누가 세우느냐? 각자 도시의 우두머리가 각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도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아까 우리 봤던 거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렇죠? 특별자치도, 그렇죠? 시 또는 군.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 각계의 개별 도시라는 거예요. 특별시 하나, 광역시 하나, 특별자치시 하나, 특별자치도 하나, 시 하나, 군 하나 해서 각자의 어떤 도시의 계획을 따로따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 계획.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또는 군, 요 사람들이 수립권자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혹시 리마인드를 위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특별시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특별시, 특별시장. 이거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특별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광역시장의 우두머리는 어디예요? 우리나라 6명 있다 그랬죠? 6개. 그렇죠?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인천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특별자치시 하나 있죠? 세종특별시 요 하나 있다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우리나라 하나 있죠. 제주도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시 또는 군은 너무나 많죠. 뭐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 또는 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디에 속해요? 도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도.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특별시 우두머리는 특별시장, 광역시 우두머리는 광역시장, 특자시 우두머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요 3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라고 하는 거죠. 시. 3가지가 시였어요. 그쵸? 특별자치도 우두머리는 뭐예요? 도지사. 그러면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특광, 특특, 얘네들 합쳐서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이 시군의 우두머리는 또 뭐예요? 도지사죠? 도지사. 그래서 아까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게 저기 나온 거예요. 됐습니다. 어쨌든 국토를 지금 6가지로 쪼개버린 거예요.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인 거죠. 각 도시의 계획을 스스로 이제 계획하겠다. 그럼 승인권자 볼게요. 승인권자. 얘네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각 도시 안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권자는 누구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여기에 도지사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광, 특특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특광, 특특이 자기가 수립하면 특광, 특특이 승인하는 게 아니라 용어를 뭘로 썼어요? 확정한다. 아까 좀 전에 기출문제. 확정한다. 요거는 승인한다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수립하고 자기가 그냥 확정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는 어떻게 돼요?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또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예외 지역이 있었어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 예외 지역.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누가 해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은 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수립 대상을 삼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예외 지역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예외 지역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옆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예외 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예외 지역이라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데 얘네가 생각할 때 이 지역은 지금 하지 말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의무도 아니고 재량이다라고 했어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행위다라고 봤어요. 그럼 그 재량 요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3가지 요건이 있었죠. 첫 번째 뭐예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플러스 두 번째. 자, 그렇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할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해당할 것. 그렇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해당한다면 이런 경우라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 거예요. 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이거 교재에 다 있어요. 서브노트 받으셨으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에 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도 아니에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인구는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에요. 그러면 이거 따져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역까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수도권이 어디예요? 인천, 경기, 서울이에요. 인천, 경기, 서울. 그래서 인천에 속하지 아니할 것, 경기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당연히 서울에 속하지 아니할 것. 자, 이게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됐습니다. 이런 지역이라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제 수립 절차 볼게요. 수립 절차. 자, 수립 절차요. 쟤랑 똑같아요. 100% 똑같죠? 다만 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기공을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기공의 협심증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자, 기공이라고 하다가 기공의 협심승공. 원래 증이니까 여기 이거 증이니까 여기 이거 하나 빠진 거잖아요. 편하신 대로 외우세요. 기공의 협심증 외우셔도 되고 어쨌든 기공의 협심승공이에요. 자, 그래서 협심증으로 가시든 협심승공으로 가시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립 절차. 기공의 협심증이에요. 이것도. 자, 기초조사. 두 번째 공청회, 의견 청취, 기공의 그 다음에 협의 가고요. 심의 가고요. 자, 저희랑 똑같은 거예요. 자, 승인, 공고 열람. 똑같습니다. 똑같죠? 자, 기초조사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군 기본계획, 각 도시 안에 어떤 플랜을 짜는데 이 도시에 관해서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인구가 얼마가 됩니까? 또 경제력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지역에 특별한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인구, 경제, 사회문화 현상을 다 조사를 해요. 그런데 저쪽에 그 광역도시계획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게 기초조사에서 두 가지가 늘어나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뭐죠? 토지가 늘어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1번이 토지 적성평가를 여기서 해요. 제가 어저께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 3시에 진통제를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뭘 막 많이 먹고 잤는데 체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약을 또 이빨 먹고 거기다가 감기 몸살이랑 막 다 겹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병원 다닐 때 이제 조제해 놓은 거, 그걸 막 아침에 막 한 꼬리 먹고 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 자, 근데 틀리진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상태가 그래요. 제가 보통의 상태가 그냥 그래요. 약물 중독 같아요. 토지 적성평가. 네. 두 번째는 재해 취약성 분석. 요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이 저쪽에 광역도시 계획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기초조사할 때 요 두 가지가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두 번째 단계니까, 첫 번째 본 게 우리 뭐예요? 광역도시 계획을 받고,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단계니까, 두 개가 늘어났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가 늘어났다. 이렇게 하나 외우세요. 그럼 세 번째는 세 가지가 늘어나겠죠. 그때는 뭐 하나가 더 늘어나요. 환경성 검토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일단은 두 번째 단계니까 두 개가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청회예요. 똑같아요, 쟤랑. 마찬가지로 또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왜 그래요? 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요? 지금 다시 우리가 이걸 안 나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견 청취를 이렇게 배를 딱 나눠가지고요. 위쪽은 지금 뭐예요? 수립 단계. 밑으로 가면 승인 단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쪽에 볼게요. 수립권자를 미리 한번 또 보고 갈까요? 그럼 이쪽은 수립권자인데 수립권자가 누구였어요?
여기 있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렇죠? 그럼 기초조사 누가 한다는 거냐? 자, 특별시장이 한다. 광역시장이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한다. 특별자치도지사가 한다. 또 각 시장이 한다. 각 군수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청회도 누가 한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특별시장이 한다. 광역시장이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한다. 시장이 한다. 군수가 한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의견 청취를 또 누가 하느냐? 자, 한 번만 더 써보요. 특별시장이 한다. 광역시장이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한다. 특별자치도지사가 한다. 시장이 한다. 군수가 한다. 시장이 한다. 군수가 한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공청회를 왜 하느냐? 지금 주인공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행정 전문가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도시 안에 플랜을 짜는데 그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과 그리고 도시를 놓는,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놔야 되는 거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공청회 같은 경우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이건 반드시 뭐예요? 생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은 당장 이해관계가 있어요. 지금. 뭐 내 땅에 지금 도로를 놓겠다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거고, 전문가는요, 그 지역에 도로 놓으면 환경오염 장난 아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유동인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놓으면 행정 낭비죠. 뭐 이렇게 의견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공청회. 자, 의견 청취 이건 뭐예요? 이건 각 의회가 되겠죠. 각 의회 의견을 듣는다. 의회 의견을 듣는다. 뭐 특별시 같은 경우는 뭐야? 서울시 의회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광역시는 뭐예요? 광역시 의회 의견을 듣겠다는 거예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 의회 의견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도의 의회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으로 가면 협의 단계로 가요. 협의 단계는 이제 승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승인은 누구냐? 특광, 특특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시장 군수가 도지사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주인공은 누구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바뀌는 거죠. 뭘로? 도지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도지사로. 주인공이. 그래서 도지사가 얘네들이 협의를 하고, 누가 할지는 이제 좀 이따 볼 거고, 또 심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특광, 특특, 특광, 특특, 그 다음에 도지사가 또 누군가와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과정을 볼게요. 크게 우리가, 자, 여기서 수립 절차에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였는데 승인으로 넘어오면서 특광, 특특, 도지사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특광, 특특이 자기가 수립하면은 특광, 특특이 지금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뭐라 그랬어요? 확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특광, 특특은 지가 만들고 지가 바로 확정한다. 승인이란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그냥 확정하더라.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는 승인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기출문제가 그거예요. 시장 군수가 만들면 다 도지사는 승인한다. 시장 군수가 뭔 짓을 하게 되면 다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다시 나눠서 볼게요. 여기 협의 심의 단계에는 이제 주인공이 특광, 특특하고 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로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눠서 이렇게.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하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지사 이렇게 나눠볼게요. 마찬가지로 심의도 똑같아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쭉 나눠서 봤어요. 나눠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협의는 누가 하느냐? 특광, 특특의 경우에는 누가랑 협의합니까? 중앙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나요? 아니죠. 중앙은 국장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광, 특특 같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장과 협의한다.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자,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럼 또 심의는 누가 하냐? 지금 이 특광, 특특 같은 경우는 행정 전문가는 맞는데 도시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도시의 진짜 전문가의 누구예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렇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지도위의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특광, 특특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게 절차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두 번째, 도지사 볼게요. 도지사는 또 누구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느냐?
도지사도 끝발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 국장이 있으니까. 근데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데 도지사는 그럼 누구랑 협의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거예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지사는 그럼 또 누구랑 협의합니까?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또 똑같이 심의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광특과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승인을 가죠. 승인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누구예요? 여기 이제 승인의 단계에서도 뭐 특광특득, 이게 도지사, 얘네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공고 열람인데 일반 국민한테 알려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이 나올 수 있는데 30일 이상 다 알려야 된다. 30일 이상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절차를 이제 보셔야 되죠. 절차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하고 그냥 쉽게요. 이번에 했던 거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이쪽에 좀, 마이크가 오나? 세 번째가 계획과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근데 여기서는 용어가 바뀌어요. 우리 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획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수립하고 수립하고 승인, 이런 두 개의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건 용어 자체가 우리가 행정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전에는 수립하고 승인, 저쪽에도 수립하고 승인, 이건 국민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획이 아니어서 수립과 승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쪽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넘어오면 국민한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뭘로 바뀌어요? 입안하고 결정이라는 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수립에 똑같은 말이 사실은 입안이에요. 그리고 승인에 똑같은 말이 결정인 거예요. 근데 그거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입안이라는 걸로 바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결정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수립권자였지만 지금은 입안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승인이었지만 이제는 결정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정권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또 반으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누가?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그럼 입안권자가 누구냐? 또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거 따져봐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애는 저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애. 저쪽에 광역도시계획에 수립하는 애들, 수립권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입안할 수가 있어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입안할 수가 있어요. 얘네가. 자, 그럼 결정권자는 또 누굽니까? 라고 하면,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늘죠? 누구예요? 시도지사급에 해당하는 이제 대도시장이 있어요. 대도시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도시장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의 시장을 대도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원시나 안양시 이런 곳의 시장을 대도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파주시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인 거예요. 그냥 시장. 자, 그래서 이렇게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 말 자체가 다르니까 좀 보시고요. 수립 절차를 볼게요. 그럼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저기랑 저기 아까 기공의 협심 승공이었는데 80% 정도만 유사해요. 80%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초조사라는 게 있고요. 일단 다 써볼게요. 그 다음에 공청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자, 달라지는 게 결정고시죠? 결정, 고시, 그 다음에 열람 해서 우리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자, 기공의 협심 결렬 이렇게 외우세요. 저기는 기공의 협심 승공이었는데 이쪽은 기공의 협심 결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배를 나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의견 청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은 뭐예요? 입안 단계. 위쪽은 입안 단계. 밑에는 결정 단계. 그러니까 입안과 결정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그럼 기초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첫 단계가 이제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각 도시 안에 자체의 행정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행정계획인데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도시 안에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 또 사회문화 현상, 그리고 어떤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이건 똑같아요. 다 공통점이니까.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또 늘어난다고 했죠.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 여기 재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가 늘어났잖아요. 여기는 세 번째 단계니까 하나가 더 는다는 거예요. 뭐였죠? 그렇죠. 토지, 여기도 똑같이 토지 적성평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야 돼요.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경성 검토. 네, 오케이. 자, 환경성 검토.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환경성 검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울 건 요것만 외우면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기초조사의 과정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자,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데 정말 거기에 토지가 적합한 거야? 이거 뭐 무너지는 거 아닌 거야? 뭐 이런 거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 토지 무너지면 이거 국민들 피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따져보는 게 재취약성 분석이고요. 환경성. 이 지역에 만약에 도로 놨는데 그러면 유동량이 많으니까 인구 통행량이 많으니까 이거 환경 다 오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따져보는 게 환경성 검토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얘는 2개, 얘는 3개, 이렇게 필요하다. 자, 공청회 단계가 있었죠. 근데 얘는 어때요? 공청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공청회 없어요. 공청회 없어요. 일단 우리 외울 때 기공의 협심결렬 이렇게 외우시는데 공청회 없다. 없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없다. 그러면 자, 의견 청취는 누구의 의견을 듣느냐? 자, 주민하고요. 누구죠?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전문가가 빠졌죠. 주민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의견 청취 과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이것도 있어요. 잘 보세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공남. 주민의 의견만을 따로 듣는 과정을 공남이라 그래요. 공남. 근데 이 공남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생략이 가능하다. 요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제 협의 단계로 가요. 협의. 그러면 이쪽에 이거 빼먹었구나. 이방권자가 누구라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기초조사 누가 한다고요? 이쪽에다 쓸까? 자, 여기 마찬가지로 기초조사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한다는 거였죠. 여기다 한번 여기 작아서 안 썼는데, 자, 이방권자. 여기 이방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였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또 이거였죠. 시장, 군수는 어디서만 위반한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실버타운이었잖아요. 한 도시 안에 일부 지역에 지정하는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 노인 되게 많네, 이 지역에.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실버타운 건설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 학생들이 아주 몰려있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지구 지정해주세요. 라고 해서 도시의 일부 지역에 어떤 단지화를 시켜버리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작은 거니까 시장하고 군수가 직접 위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위반할 수가 있는데 뭐만 한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련해서만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의견 청취도 한번 써보면 누가 주인공이다? 얘네가 그냥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주인공인 거예요. 의견 청취. 얘네가 이제 의회 각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로 넘어가면 이제 바뀌는 거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인데 대도시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협의 주인공은 누구냐? 마찬가지로 이 밑에서부터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인데 시장, 군수는 여전히 뭐만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 군수는 자기가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그냥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시장, 군수는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자, 도지사의 뭐예요? 여기서도
승인을 필요로 해요. 도지사. 원래 시장 군수가 뭘 하면 사실은 다 승인을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만 예외인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만. 이거는 자기가 입안하고 그냥 자기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하나의 도시 안에 작은 거잖아요. 근데 시장 군수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원래 시장 군수는 그냥 뭘 하든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이것만은 본인이 그냥 입안하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나눠서 봐야 돼요. 자, 이제 국장하고 시장 군수는 뭐 이거 빼버려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지구 단위 이것만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하고 주인공이 이제 시도지사, 다른 표현으로 이제 대도시 시장. 얘네들은 그럼 누구랑 협의하냐? 이거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국장은 아까 여기서 하나 더 쓴 김에 심의 단계도 국장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국장 같은 경우는 누구랑 협의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됐어요. 그리고 심의 단계는요. 국장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심의한다.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심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누구예요? 얘도 중앙인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나요? 아니죠. 끝발이 안 돼요. 그렇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자, 여기서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예요? 누구랑 심의하는 거예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시도지사, 대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여태까지는 다 뭐였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했잖아요. 근데 지방도시가 아니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자,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이제 결정 고시 단계로 갑니다. 결정이다. 자, 여기서 말하기 전에 고시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고시, 우리가 여태까지는 다 공고였어요. 공고, 열람, 여기도 공고, 열람이었어요. 근데 저기는 고시가 뜬금없이 나왔어요. 고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행정작용이라는 소리예요. 고시라고 하는 말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고시를 발표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이거는 바로 법이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바로 일반 국민에게 적용이 됩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고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행정작용을 고시라 그래요. 그러면 이 고시다. 고시다? 결정 고시 이렇게 되는데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그리고 고시는 그걸 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세상에 배포가 되면 이제부터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이 됩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시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어떤 걸 했을 때 과연 그 힘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느냐, 효력이 미치느냐. 자, 지형 도면의 고시였죠? 지형 도면의 고시. 자, 이 지형 도면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도면이에요, 도면. 도면이 이렇게 있고, 이제 산이 있고,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자, 기반시설, 도로, 뭐 이런 것들을 다 놓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반시설 같은 거 설치해 놓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이 지역에는 뭐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도면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형 도면 자체가 결정돼서 고시가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제 효력을 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출문제는 이거였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때로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다음 날이 아니라 지형 도면을 고시한 때부터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이 효력을 발휘한다. 자, 됐어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때부터 효력이 발휘한다. 그러면 지형 도면의 작성은 누구예요? 또 그게 나왔어요. 지형 도면의 작성은 누가 합니까? 이반권자가 누구예요? 여기 예전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고시하는 자는 누구예요? 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대도시장까지. 그렇죠? 그래서 작성권자,
그 다음에 고시자, 결정권자, 이렇게 나눠서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열람을 해야 되는데, 이 열람이라고 하는 건 일반 국민한테 다 알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람기간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기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건 기간 제한이 없다. 전에는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그날부터 지형도민을 고시한 때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간 제한은 없다. 열람 기간에 제한은 없다. 자,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6월 말까지 외우세요. 네,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하자. 잠깐 쉬겠습니다.